안녕하십니까. 조코픽스 김주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이키 클래식 리뷰를 남겼었는데요. 이번에 조이키 클래식 골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족구 1세대 이찬호 선수를 브랜딩해서 이제 나온 한정판인데, 여러분들이 이찬호 선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 기억으로는 키가 한 190 가까이 되시고, 예전에 이제 수원 삼성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광주로 내려가셔서 광주 삼성에서 60대 부를 전국 대회를 뛰고 계신 분이고요. 사실 우리 1세대 공격수들은 뭐 그 유명한 뭐 김현우 선수라든가 뭐 이찬호 선수,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협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강승호 감독님, 그 다음에 논산에서 지도자로서 선두주자로서 후배들이나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정정식 감독님,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백경환 선수도 2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최전부처럼 그렇게 뛰었던 1세대 공격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세대 공격수 중에 뭐 백경환 선수도 아직까지 뛰고 있고, 또 이찬호 선수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찬호 선수가 좀 기억이 나는 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세대에서 이제 교류전을 하는데 저는 구경을 갔어요. 근데 당연히 멋진 공격수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큰 키에 모르는 뭐 족구인인데 인사를 깍듯이 해주시면서 악수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야 참 뭐랄까 신사다. 왜 특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세대 이 족구인들의 공통점이 좀 이기기 위해서 약간 자기만의 승부나 이런 성격을 많이 부렸던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찬호 선수는 제가 지금 봐도 멋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멋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국대회 가시면 꼭 이찬호 선수가 어떻게 하시는지, 정통 안축 공격수거든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나온 조이키 클래식 골드, 사실 이제 조이키 클래식은 가장 예쁜 디자인, 여기 뒷면이 약간 불빛이 들어가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뒷면이 가장 예쁘고요.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클래식이랑 똑같은데 이번에 다른 점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이 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기존 거보다 더 쫀득쫀득합니다. 그러니까 덜 미끄럽다는 거죠. 그러면 발코가 기존 클래식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잘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족구를 하면서 사실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족구화를 뽑는다면 저는 이 클래식인데, 클래식에서도 골드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신발을 신어보시고, 이 족구화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코가 정말 잘 들어가는 신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족구화 자체가 좀 편안합니다. 네. 근데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신발도 족구화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이킥의 제가 이 신발의 가장 큰 단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뽕의 높이가 얇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인조잔디에서는 이게 조금 미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팁을 드렸던 게 왼쪽은 뽕이 높은, 저는 이제 낫소 신발을 왼발 축을 하고요. 오른발은 이걸 신고 비 오는 날은 수중전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킥 신발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한 3개월이 지나면 이 틀이 좀 무너져요. 그러니까 부드럽긴 하지만 또 반대로 단점이 좀 틀이 빨리 무너진다라는 거. 뭐 3개월마다 족구화를 하나씩 산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좀 길게 신는 족구인들한테는 그게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깔창이 지금 이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조이킥에 이제 다른 깔창이 있어요. K21 깔창인데 이거 좀 약간 딱딱한 건데 이 부드러운 깔창은 좀 신다 보면 이게 약간 녹는다 그럴까요? 삭아서 뜯어져요. 그래서 조이킥에서 나중에 다른 신발을 하실 때 이 깔창을 조금 더 견고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골드잖아요. 근데 흰이 끈색이에요. 아니, 끈이 흰색이에요. 사실 우리 족구인들이 신발을 잘 안 빨거든요. 버릴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색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들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 흰색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골드, 이거는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별도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탄력이 있는 고무줄 성향의 황금색 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끼워 넣을 건데, 끈도 이왕이면 좀 골드로 맞춰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흰색 끈을 잘라내고 색깔에 맞춰서 제가 끈을 내봤고요. 우선은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족구를 하다 보면 끈이 자주 풀려요. 그래서 이 끈이 잘 안 풀리게 하는 방법은 제가 매듭을 한번 지어 볼게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 돌려서 묶거든요. 그게 이걸 한 번 돌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더 돌리면, 두 바퀴를 돌아서 이 끈을 묶어주면 끈 자체를 두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2배 이상 끈이 덜 풀리겠죠. 안 풀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바퀴를 돌려서 묶어주는 방법을 해보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좀 묶어주시면 끈이 잘 안 풀리고요. 당기면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듭법을 하시면 첫 번째는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끈이 잘 풀린다 그러면 끈에다가 헤어스프레이를 좀 뿌려주면 끈이 약간 좀 끈적거리기 때문에 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전국대회를 다니다 보면 경기 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면 감독을 못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감독을 못 세운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게임 중간에 타임을 불러야 되는데 이걸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끈을 푸세요 그냥. 그래놓고 심판한테 죄송합니다, 저 끈 좀 묶겠습니다 하면 그때 타임이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더 치사한 방법은 쥐가 안 났는데 쥐가 났다고 하면 메디칼 타임을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비공식적이긴 하고 비신사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뭐 감정적인 피해만 주지 않은 선에서는 이렇게 끈을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뭐 엄살을 피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구화 이 매듭법을 좀 아셔가지고 내 템포에 지장이 없이 게임을 해보시면 좀 더 실력이 향상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연습장 가서 발코를 몇 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코하고 발랄 페인트를 몇 개 차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코가 공이 미끌리는 느낌이 좀 없는 편이고요. 다른 족구화보다. 그리고 발랄 페인트를 놨을 때 이 부분 여기 솔 부분이 덜 미끌리기 때문에 공이 좀 더 역회전이 걸리는 느낌이 좀 더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비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안축 말고 발코나 이런 발랄 섬세한 플레이를 했을 때는 사실 이 족구화가 좀 더 발전돼 있는, 아니면 더 좋은 족구화를 신으면 좀 더 예민한 포인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이게 뭐 최고의 뭐 족구화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족구화가
마음에 들어서 리뷰를 남겼고요. 특히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 다음에 실력 향상하셔서 대회장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